네, 시황센터 연결해서 수급까지 살펴봤는데요. 선물 시장에서는 좀 제한적인 움직임이죠.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 매수 15거래일째 이어지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매도로 돌아선 대신 개인들이 사고 있습니다. 수급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김도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수급은 뭐라고 압축할 수가 있을까요? 네, 여전히 돌아온 외국인을 좀 바라보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외국인들이 좀 매수로 전환되면서부터 말씀드렸지만, 외국인들이 없는 시장에서는 호랑이가 없을 때 여우가 왕노릇을 한다고 기관들이 좀 많이 종목별 움직임을 유지를 했었고, 외국인들이 완연하게 좀 리턴을 한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한국 시장만의 모습이 아니라 달러 약세에 기인한, 그리고 미 국채 약세에 기인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은 좀 더 연속적으로 나오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장 수급은 외국인을 좀 바라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외국인이 현물 매수와 지금은 선물 매도로 좀 돌고 있네요. 그리고 지금 좀 전까지 선물 매도 쪽으로 유지를 하면서 시장이 좀 정체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현물 매수를 유지하면서 지금 선물 쪽으로 약간 매수 전환이 되면서 플러스 요인이 들어오곤 있지만, 오늘 매수는 그렇게 강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개인들과 기관들인 단기적인 가격 부담, 지금 1800대 중반에서 2000포인트대까지 일직선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가격 부담을 좀 인식하는 매도세가 좀 여전히 유지되는 모습이고요. 외국인들이 옵션까지 본다라면은 기본적으로 중립 이상의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방 우려감은 오늘 흐름에서도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양상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2000선 안착의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가 이제 펀드 환매로 또 다시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여기에 대한 걱정이 좀 줄어들 수 있을지, 일단 삼성전자, 현대차 등이 좀 발목이 잡히지 않았을까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펀드 환매는 제가 볼 때는 사실상 2200포인트 넘어가야지 환매가 멈추고요. 그리고 또 다른 신규 자금이 유입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고질적인 2007년도 이후에 우리 시장의 고질적인 그 펀드 환매 문제이기 때문에 환매가 멈춰서 올라가는 경우는 별로 기대하지 않고요.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이 당분간은 그러한 여건들 때문에 이어질 수밖에 없고, 기관화 장세는 우리나라의 국내 자체적인 유동성 구조라든지 혹은 자본시장의 움직임을 생각을 해봤을 땐 기관화 장세에 대한 기대감은 당분간은 크게 갖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시장의 수급적인 전략을 초점을 맞추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외국인 보시고 시황 잡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종목도 외국인들 중심으로 보시되 기관들이 유동성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모든 종목을 매도하진 않죠. 그 중에서, 즉 기관들이 풍부하지 않는 유동성 쪽에서도 매수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즉 외국인이 사는 종목 중에서 기관이 같이 사는 쌍끌이 종목을 포착하시는 게 지금은 주도주 포착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급 한 줄 주신 것처럼 키맨은 외국인이 될 것 같은데요. 중요한 것은 재정절벽에 대한 이슈가 아직 남아있는 가운데서도 사고 있다, 이 점이 될까요? 네, 그 부분인데, 근데 한 가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은요, 우리가 지금 좋다고 해서 계속 좋을 수는 없을 거예요. 재정절벽이라는 부분이 합의라는 키워드 자체가 모든 것을 끝내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은 합의를 이루지만 그 합의의 내용이 미국의 경기에 대한 어느 정도 약간 저해 요인이 된다거나, 혹은 미국 경기의 성장을 좀 방해하는 요인. 예를 들어서 지금 공화당에서 나온 얘기는 소득 100만 달러 이상이고, 그리고 백악관 쪽에서는 소득 40만 달러 이상에 대해서 세금 부담을 좀 가중시키겠다는 얘기인데, 현재로서 봤을 때 신용등급에 있어서 전자가 좋으냐 후자가 좋으냐도 지금 판단이 명확하지 않거든요. 합의를 하더라도 그 합의 내용이 만약 신용평가사들이 봤을 때 미국 경기에 대한 흐름이라든지 혹은 재정에 대한 우려감을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태에서의 합의라면은 1월 달에 다시 한번 미국의 부채 한도 상향이라든지 혹은 2월 초에 있을 미국의 신용등급 S&P의 재평가라는 불안감으로 다시 한번 1월장 박스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합의가 어떤 식으로 나오든 간에 그 합의 직후에 외국인의 포지션이 또 한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어떤 식으로든지 합의되지 않겠느냐가 좀 중론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는
많이 올라왔지만 극도의 긴장감까지는 아직은 가질 필요가 없겠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현재 외국인의 매매 동향 자세히 살펴보고 수급 관심주까지 찾아볼게요. 네, 지수가 일단 조금 외국인의 매수에 비해서 좀 둔한 이유는 외국인들이 최근에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IT주에 대한 수급은 조금 정체입니다. 아주 많이 팔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오히려 외국인들이 가격적인 메리트, 즉 밸류에이션 매력이 좀 큰 종목들에 대해서 그러한 종목군들이 오히려 올해 한 3분기 정도까지는 지분율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들을 다시 바스켓에 채우는 작업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IT주에 대해서는 매수가 좀 정체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화학이라든지 금융건설 등의 쉽게 얘기해서 많이 빠져 있는 종목들, 삼성전자에 비해서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지분율 증가, 하루 이틀 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포스코라든지 호남석유라든지 이러한 종목군들 사기 시작한 종목들은 오히려 지분율이 바닥에서 한 5% 이상 올라온 종목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증가세가 좀 뚜렷한 종목군들이 현재로서는 단기적인 시세에서는 좀 선도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지고요. 이러한 지분율 증가가 뚜렷한 종목들은 차후에 가격 조정이 나오더라도 다시 한번 재상승의 모멘텀이 좀 강하다. 이렇게 보시고 수급 종목 선택하실 때 초점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관심주는 무슨 종목인가요? 오늘 정도, 지금 현재 2000포인트대, 그리고 종목들 역시도 많이 올라온 종목을 제가 쫓아가기를 지금 별로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급 관심주이기 때문에 좀 말씀드린 호남석유인데요. 매수가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호남석유 저점에서 30% 이상 올라왔고요. 아직까지도 저는 가격적인 밸류에이션 매력은 충분하다고 봅니다만, 싸다고 해서 계속해서 그냥 30만 원까지 갈 수는 없겠죠. 현재 정도의 위치라면은 한 25만 원대 전후 정도에서 조정을 조금 받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외국인들의 매수가 상당히 꾸준히 들어왔습니다. 이런 종목의 경우에는 이후에 중기적인 조정이 나오더라도 조정 시 매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매수가를 23만 원 정도로 좀 말씀드릴게요. 25만 원 목전에 두는데 23만 원 매수면 좀 많이 빠지네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단기적인 큰 조정보다는 좀 기간 조정의 박스 하단 정도를 그 정도 위치로 잡으시고 좀 저가 매수 향후 대상 종목으로 좀 말씀드리겠고요. 손절 가격대는 저는 이 종목 진바닥 쳤다고 보기 때문에 한 21만 7천 원 깨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 정도 위치까지 일단 손절가 드리겠고요. 목표 가격대는 이 정도 외국인들의 수급 그리고 기관과의 쌍끌이라면은 단계적으로는 한 28만 원 정도까지는 시도하지 않을까. 그 정도의 가격이 갔을 때 이제 시장에 좀 평균 정도에 오는 게 아닌가라고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급 관심주는 호남석유였습니다. 현재 2% 넘게 오르기 때문에 매수가를 올려 잡으실까 했는데 그대로 유지를 하시네요. 23만 원까지 내려오면 공략하는 종목입니다. 조금 여유 있게 보자 말씀하셨고요. 목표가는 28만 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수급 나우였습니다.